예, 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할 테고요. 앞 시간에 한 거를 좀 굉장히 증명도 많고 제가 중간에 버벅대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힘들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봐서 뭐를 했냐면은 순환군이라는 거를 우리 가장 처음에 이제 군 중에서 순환군들을 가장 먼저 본 거고 그걸 본 이유는 하나로 만들어지는 군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군이라는 점. 그래서 봤더니 정말 간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완군이 됐고 그리고 순환군의 부분군은 다시 다 순환군이 됐습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순환군들을 분류해 보니까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갖는 순환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정수들의 그 군, 덧셈과 정수들의 집합 갖는 그 군과 똑같아졌고 유한한 경우에는 또 그 정수를 n으로 하는 나머지들 그리고 그것들을 더해서 n을 넘어가면 다시 n을 나눠주는 그런 두 가지 타입의 군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거를 같은 구조라는 거를 밝혀냈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복잡했지만 유한 순환군의 경우에 부분군들의 경우가 그 원소의 개수가 그, 그 전체 위수와의 최대 공약수 가지고 다 판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값만 보면 두 개의 부분군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고요. 예.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생성집합이라는 걸 볼 텐데요. 순환군은 가장 간단한 군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진 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그렇죠. 두 개로 만들어진 걸 생각해 봐야죠. 자, 하나로 만들어진 걸 완전히 다 알아봤으니까 그 이번에는 두 개로 만들어진 군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다 분류해보고 또 특징도 알아보고 부분군도 알아보고 끝내자. 좋죠. 그 다음에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거.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가면 좋겠죠. 좋을 텐데요. 그래서 두 개로 생성되는 군을 한번 알아볼 텐데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형태들,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졌나 중요한데 하나짜리 경우를 보면 그 생성자의 거듭제곱 폴더로 다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두 개인 경우. 자,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자, 여기에는 당연히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고 물론 항등원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A와 B를 곱한 거 A, B도 들어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A를 곱한 거 또 들어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A를 곱하면 A, B, A 제곱 이런 것도 들어있어야 되고요. 또는 A에다가 B를 3개 곱한 것도 들어있어야 되고 또는 A에다가 B 역원을 곱한 것도 들어있어야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A를 한 3번쯤 곱한 거 그리고 B를 2번쯤 역원을 곱한 거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아니면 A, B, A, B, A, B 뭐 이런 걸 계속 이런 것도 들어있어야 되고 이런 게 끊임없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복잡하죠. 한번 예를 보면 4개짜리인 경우 우리 4개짜리 원소인 경우에는 군표를 그려가지고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걸 봤는데요. 그중 얘는 어떤 거였냐면 그 대각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끼리 곱한 게 다 2인 거였거든요. 얘는 순환군은 아닙니다. 순환군이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순환군이라고 하면 4번 연산해서 항등원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A도 B든 C든 제곱만 해버리면 항등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코 순환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A, B로 생성되는 걸 보시면 얘는 당연히 항등원이 있을 테고요. A와 B가 들어가고 두 개를 연산한 게 있겠죠. A와 B를 연산하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C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로. 그래서 V는 하나로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두 개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는 어떤 하나로 만들 수 없지만 두 개로 만들어지는 경우고요. Z6가 6으로 나눈 나머지 0부터 5까지 생각해 보시면 하나로도 만들 수 있지만 2와 3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2, 3. 2와 3을 더하면 5, 2와 5를 더하면 1, 1과 3을 더하면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로 생성도 가능하지만 두 개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위에서 봐서 알겠다시피 그러니까 이 아래의 경우는 사실 원소가 적기 때문에 두 개의 그 원소를 막 곱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관계가 없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두 개나 세 개로 생성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집합론의 결과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 하나는 자, 부분군들을 다 교집합해줘요. 그러면 다시 부분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부분군들 보이는 방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어떻게 하는지. 공집합이 아닌 거, 두 번째는 두 개의 원소를 이 경우에는 이렇게 했죠. 여기서 끄집어내서 AB 인버스를 했더니 다시 들어있는지. 그렇죠?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이게 된다. 이거 보이시면 되는데 그 집합론에 배웠던 걸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은 길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무한히 많은 걸로 생성되는 부분군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G에 있는 원소들 이게 무한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생성되는 부분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로 얘기하자면 이 얘네들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작은 부분군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군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두 개는 정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집합론을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소들, 군의 원소들로 생성된 부분군이라고 하는 건 그 원소들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그거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군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군들의 교집합이 다시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G를 생성하는 유한한 원소들이 존재하면 G를 유한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유한 생성군이라고 해요. 유한 생성군.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일 쉬운 군이 뭐죠? 위에다 쓰겠습니다. 한 개로 생성되는 군. 다른 말로 뭐죠? 이게 바로 순환군. 이런 게 가장 쉽고요. 그 다음 쉬운 건 뭐냐면 두 개로 생성되는 군이 그 다음으로 간단하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세 개로 쭉 하다가 이런 것까지는 다 유한계로 생성되는 군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유한계로 생성되는 군들은 그래도 그나마 간단한 거고 무한계로 생성되는 군은 정말 복잡하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사이즈 클 테고 이렇게 가장 작은 그 징검다리 첫 번째 징검다리가 순환군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두 개로 생성되는 군, 그 다음에 세 개로 생성되는 군, 쭉 하다가 유한계로 생성되는 군,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 아주 뭐 우주 바깥으로 가는 것처럼 무한계로 생성되는 군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두 개 이상부터는 사실은 매우 복잡해요. 두 개 이상부터는 군의 그리고 생성자들 사이에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없으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 어떤 원소들로 생성되는 그거 기호를 이렇게 쓰면은 어떤 거냐면 그 원소들의 정수 제곱 거듭 제곱들의 유한계를 그냥 곱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 C라고 하면 자 A를 제곱해주고 B를 뭐 마이너스 1제곱하고 꼭 또 A가 안 나올 필요가 안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또 뭐 A를 한 번 곱하고 또는 C를 7번 곱하고 다시 A를 마이너스 2번 곱하고 B를 2번 곱하고 이런 애들이 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 또는 뭐 마음대로 여러분이 규칙을 만드시면 그래서 어, 예. 어떤 그
여러 개의 생성자들로 이루어진 군은 생성되는 군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하나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죠? 순환군은 참 간단하고 물론 증명 복잡했지만 완전히 다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두 개부터는 매우 복잡하다. 슬픈 소식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얘기는 사실 이게 끝이 예, 이번 학부 때는 이게 끝인데 KLA 그래프라고 하는 군과 생성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예쁜 그래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은 생성 집합 말고 다른 방향으로 군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예, 그런 쪽으로 주제가 바뀌도록 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이 캘리그래프까지 할 텐데요. 이 캘리그래프만 설명하면은 이번 주 내용이 다 끝나는데요.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캘리그래프는 이제 군과 그 생성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유향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점들 찍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죠? 예. 이런 건데 방향 있는 그래프는 이 선분의 방향을 주는 건데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는 이런 그래프가 디렉티드 그래프, 다이 그래프라고도 하고 예, 방향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꼭지점들은 군의 원소들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선분을 생성자들이 그 선분의 유형이 되는 겁니다. 선분의 개수가 아니고 예를 보시면 되는데 자, Z6라고 하면 6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0부터 5까지 6개의 원소죠. 이걸 막 찍으면 재미없고요. 예, 조금 예쁘게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원을 그리게 배열을 해주고요. 보시면 아실 텐데 자, 생성 집합이 1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면 1의 화살표를 이거라고 하면 이걸 1이라고 하면 자 0에 1을 연산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러면 0에 이 생성자 1을 연산해서 1로 가면 그 0이 시작점, 1이 끝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예, 선분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1에다가 다시 1을 연산하면 2가 되죠.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는 예, 선분이 되는 거고요. 또 2에다가 1 더하면 또 예, 2에서 3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에서 4로 가는 4에서 5로 가는 그리고 다시 이제 5에서는 0으로 가는 예, 이런 유형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거에 군 Z6랑 생성자 1 예, 이걸로 만들어지는 케일리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 텐데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예, Z6의 2와 3 이건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자, 뭐 0으로 시작하면 예, 0 0에 자, 2의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3의 화살표를 자, 이렇게 할 텐데요. 자, 3은 화살표를 안 그렸는데 왜 안 그렸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자, 3 이렇게 그리면 반대 방향은 역원이잖아요. 그죠? 그 역원을 더한 게 반대 방향이 될 텐데 3과 3을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3이 자기 자신이 역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역원인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갈 때도 더하기 3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도 더하기 3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화살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방향을 가든지 더하기 다 3인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점만 찍어서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0에다 2를 더하면 2로 가죠. 이렇게. 이렇게 가고요. 또 2에다가 또 2를 더하면 4로 가고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니까 0이 되죠. 이렇게 되고요. 0에다가 3을 더하면 3이 되고요. 2에다가 3을 더하면 여기
5가 되고 4에다 3을 더하면 1이 되죠.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2를 더하면 이런 화살표가 됩니다. 이런 예쁜, 책에는 훨씬 예쁜 유형 그래프인데 이런 케일리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두 개로 만들어지는 프리그룹이라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두 개로 만들어지는 이제 임의의 이제 군이거든요. 이런 경우 위키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게 뭐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 스케일들을 바꿔준 거고요. 그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개로 만들어지는 군이라서 위에 거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생성 집합이 이제 A, B 두 개인 경우인데 여기 이제 항동을 시작하고요. A는 다 이 수평 방향, B는 수직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2에다가 A를 연산하면 여기로 가죠. A로 가죠. 이렇게. 그리고 또 A 연산해주면 여기 A 제곱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A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거는 사실은 저기죠. A 인버스에서 온 거죠. 그 전에는 A 마이너스 2제곱에서 온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는 색깔을 다르게 할 거거든요. 이 B는 파란색이라고 하면 B를 연산해 주는 건 여기 B로 가는 거죠. 또 B를 또 한 번 연습하면 B제곱으로 가는 거고 여기로 오는 거는 B 인버스에서 왔을 테고 그 전에는 B의 마이너스 2에서 왔을 테고 이게 끝이 아닌 거고 여기 A에서 또 올라갈 수가 있죠. A에서 올라가면 A, B로 가는 거고 얘로 온 거는 A, B 인버스에서 왔을 테고 그 전은 A, B 마이너스 2에서 왔을 테고 여기도 뭐에서 왔을까요? A 인버스 B로 갈 테고 더 올라가면 A 인버스 B제곱이 될 테고 또 다 이렇게 계속 십자가 모양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라 잘 보시면 이렇게 완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히 뭐 프랙탈처럼 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케일리 그래프의 기본 성질들 우리 좀 간단히 보시면 케일리 그래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꼭지점 두 개를 마음대로 곱더라도 하나의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 갈 수 있고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방정식 두 꼭지점을 뭐 G와 H라고 하면 G 스타 X가 H인 X가 반드시 존재하죠. 그죠? 존재한다는 말. 방정식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 X를 찾아서 X를 생성집합으로 표현하면 G에서 H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떤 화살표를 따라 도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유형별 선분은 하나라든가 다른 성질들이 더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성질들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그래프 하나 그리면 거기에 대응하는 군과 생성집합이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들을 다 원소로 생각하고 그 화살표의 유형에 맞게 생성자를 잡으면 그 군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네 가지 성질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예를만 들어드리고 이거는 가볍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다음 같은 겁니다. 깔끔하게 좋아 보이죠, 그죠?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화살표 방향이 안에 정사각형의 화살표의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이죠. 바깥쪽 사각형의 그 방향은 시계 방향이 다릅니다. 같아도 돼요, 사실은. 같은 것도 군을 하나 주고 다른 것도 군을 주는데 이건 특별히 다른 형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라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냐? 요 빨간 이 화살표를 A라고 하고 이 파란 화살표를 가령 B라고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를 E라고 할게요. E.
그러면 이 아래 거는 빨간 화살표를 따라간 거니까 여기는 A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거는 A의 여기 제곱이 되고 그 위에 거는 또 한 거니까 A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파란 데로 가면은 B죠. B고 여기는 BA고 그리고 여기는 BA 제곱 그리고 여기는 BA 세제곱 그 위에 거는 다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시면은 가령 BA 세제곱은 AB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재밌는 점은 자 여기 항등원에서 시작해서 AB로 간 거랑 BA로 간 거랑 결과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AB고 여기가 B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이 케일리 그래프로 나오는 이 애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케일리 그래프까지 이제 소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긴 수업이었는데요. 마무리하자면은 순환군과 그 부분군들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얘기로 이제 순환군에 대한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럼 뭘 하냐? 그러면 두 개로 만들어지는 군, 세 개로 만들어지는 군, 또는 유한계로 만들어지는 군 알아보자는 거였는데 복잡하더라. 굉장히 복잡해졌죠. 쉽지 않다고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군과 생성 집합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케일리 그래프라는 걸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는 케일리 그래프가 존재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군을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수업 여기까지고요. 과제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랑 내용들 교재 참조해서 잘 한번 보시고 과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